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코스피가 어느덧 3,000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4,000 간다, 5,000 간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당장 목돈을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텐데요.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드 콜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 말씀을 들어보시고 선택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 상승한다는데 너는 왜 커버드 콜을 가져와서 상방을 제한하는 상품을 추천하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는데요. 상품 설명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코스피에 익숙한 세대는 30에서 50, 60, 뭐 70까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30 이상의 이 타겟층은 사실 목돈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그런 세대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달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거부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코스피가 대안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단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는 사실 어떤 섹터가 어떻게 올라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사실은 상법 개정안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배당이 지금 현재로서는 17% 이상 나오는 커버드 콜의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를 투자하고 싶다 하시더라도 하방이 일부 막혀 있고 상방도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비과세 비율이 높다 보니까 실제로 2%의 코스피 배당 평균 수익률, 그 다음에 15%의 커버드 콜에 대한 세금이 비과세이다 보니까 국내에서 투자하는 개인이 파생상품 투자할 경우에는 과세되지만 ETF로 투자하는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이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 금융권 종합과세자일 경우에는 고세율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니즈가 있는 거죠. 현재 1,400원이거든요. NAV도 비슷하고요. 한 달 동안에 11%나 올랐습니다. 보수는 0.39%입니다. 1,410원인데 현재 제가 5월 달에 설명드렸을 때 정확히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이거든요. 이때는 9,685원이었네요. 이때부터 지금 11%가 올랐다라는 거고, 이때만 해도 배당 수익률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거의 15% 페이스였는데 현재로서는 17% 페이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금액들을 살펴보면은 사실 오피스텔 투자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그 이후로도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바닥에서 23%하고 두 달 동안 배당을 받았으니까 바닥은 여기거든요. 여기부터 지금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한 25% 정도 오르는 커버드 콜의 차트 모양이고요. 본주도 바닥에서 여기까지 하면 28% 정도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본주 그리고 커버드 콜의 특징인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ATM 커버드 콜에 대해서 극장점을 이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코스피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입니다. 그러니까 본주하고 커버드 콜에 별 차이가 없는데 제가 두 가지 상품을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셔도 좋고요. 이해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목표 수익률이 15%다라고 했을 경우에 15%를 무조건 주는 그런 타겟 의미가 아니라 일단 15%를 정해놓으면은 프리미엄이 높을 때는 옵션을 적게 매도하고요. 그리고 프리미엄이 낮을 때는 옵션을 많이 매도합니다. 그래서 이 목표 수익률을 여기다가 정해놓고 이 옵션의 수량을 정하는 것이 바로 이 타겟 커버드 콜의 특징이다라는 거고, 핵심은 뭐냐면은 시장이 상승할 때는 이 프리미엄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아파트가 3억, 5억 뭐 하다가 여기에 프리미엄과 15억과 20억에 올라갈 때 이 프리미엄은 다를 거 아니에요. 이 의미거든요. 그래서 프리미엄이 높다라고 한다면은 옵션을 조금만 매도하더라도 이 목표 수익률을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이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의 타겟 커버드 콜의 일단 큰 골자이고요. 위클리 커버드 콜은 매주 매도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식을 60% 정도 매수를 하고 옵션 매도를 이제 비율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에 대한 수익률을 채우고 그 다음에 코스피 배당을 2% 더하기 때문에 일단 17%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ATM 옵션 매도인 거죠. 제가 그림을 한번 그래서 설명드려 볼게요. 자, 요렇게 프리미엄 가격이고요. 이게 수익률이다라고 치면은 프리미엄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이 이제 ATM이라고 치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요렇게 가는 것이 이제 OTM입니다. OTM. 한번 딱 살펴보면은 자, 여기가 중심이라고 보면은 이게 프리미엄이 작죠. 얘는 프리미엄이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많이 받는 대신에 행사가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00원에서 이 150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얘는 120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많이 받지만 이 120원에 반드시 팔아야 되는 계약이 바로 ATM인 거고요. 대신에 상승폭을 이만큼 다 추구합니다. 대신에 프리미엄을 적게 받아요. 그러니까 OTM은 데일리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상승폭을 최대한 추구하면서 이 프리미엄이 작기 때문에 매일 옵션을 매도하는 거죠. 무슨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ATM 같은 경우에는 옵션에 프리미엄이 많기 때문에 일단 여기 재원이 높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대신에 너무 급등하게 되면은 내가 150원까지 다 이익을 최대한 수취하고 싶지만 120원에 팔아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많이 받고 반대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옵션 매수자는 프리미엄을 많이 지급하고 요만큼만 오르면은 이만큼 오르는 것에 대해서 다 이득을 수취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 드려볼까?
아닙니다. 아무튼 이 프리미엄을 많이 받는 대신에 싸게 팔아야 되는 것이 이제 콜옵션 ATM의 매도 프리미엄의 어떤 그런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월에 1.5% 얻으면 되는데 주간으로는 0.28%를 얻게 되면은 이제 1년 동안 52주를 곱하게 되면은 대략 한 15% 정도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옵션에 대한 그 상황 가정들은 많긴 하지만 큰 틀에서는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기초자산의 옵션에 대한 매도 비중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걸 배경 설명을 들어보시고 한번 이해되시는지 살펴보세요. 기초자산 대비해서 옵션의 매도 비중은 이거거든요. 이거 옵션의 매도 비중은 시장 상황에 따른 옵션 프리미엄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프리미엄이 높으면은 옵션을 좀 적게 매도해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콜옵션 매도 시점의 옵션 프리미엄 수준에 따라서 연 15% 그리고 월 1.5% 수준으로 옵션 타겟 프리미엄을 수출할 수 있도록 옵션 매도 비중을 조절합니다. 0에서 100%. 다만 프리미엄 수준이 낮아서 이 프리미엄의 수준이 낮아서 옵션 매도 비중이 높아지는 경우에 되시죠. 그러니까 기초자산의 가격 상승의 수익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 되시면 하시는 너무 좋고요. 안 되시더라도 뭐 인생에 크게 지장 없습니다. 자, 코스피 위험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코스피가 보합권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위클리 커버드 콜의 장점이긴 한데 일단 원본 손실 위험은 있어요. 아무리 커버드 콜이 하방이 방어된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프리미엄 수준만큼 방어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이 ATM이다 보니까 높기는 높아요. 그래서 하방에 대한 방어력이 일반 본주보다는 높다. 단 상방도 제한되어 있다. 120에 팔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150까지 오르더라도. 시장 위험이나 이런 개별 위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나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위험인 거고 거래 상대방 위험은 없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파생 상품에 대한 투자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콜옵션에 대해서 이제 옵션 매도에 대한 이 손실, 이론적인 손실은 무한대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 프리미엄을 받은 대신에 이렇게 손실이 무한대까지 늘어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120에 팔아야 된다라는 건데 내가 코스피가 만약에 3,000까지 올라가 버렸다. 코스피가 지금 100, 120 이러는데 그러면은 나는 이론상 이 프리미엄을 받았으니까 무조건 120에 팔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3,000까지 하루아침에 올라 버렸다 라고 한다면 이 3,000에 사와서 120원에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사실. 근데 여기서 코스피 커버드 콜의 장점 중에 하나는 기초자산이 코스피이고요. 200. 그다음에 옵션을 매도하는 기초자산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200 선물 지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3,000까지 이게 두 개가 엇갈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거 두 개가 엇갈릴 경우에는 좀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거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슈드를 매수하는데 옵션 매도의 기초자산은 S&P 50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엇갈릴 경우에는 종목이 안 겹치게 되면 사실 조금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뭐 되게 극히 드물긴 하겠지만, 근데 얘는 3,000에 사와서 팔아야 되는 경우가 없죠. 왜냐면 난 주식을 기본적으로 들고 있으니까 3,000까지 오른다라고 한다면 주식 3,000까지 오를 거예요. 이런 게 파생상품의 위험인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라이즈보다 좀 유리한 측면은 사실 라이즈는 고정 커버드 콜이라서 아까 같이 타겟 커버드 콜은 15%를 정해놓고 옵션에 대한 비중을 조절하거든요. 옵션 프리미엄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높을 때는 옵션의 비중을 낮추고요. 옵션에 대한. 근데 왜냐면 이 15%를 맞추려면 프리미엄이 비싸면 조금만 매도해도 프리미엄이 많아서 15%를 채울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대신에 프리미엄이 낮아졌다라고 한다면 옵션을 많이 매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낮을 경우에는 상방이 제한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옵션의 수량이 많아지면 주식을 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인 건데, 자, 반면에 고정 커버드 콜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약에 100인데 얘는 옵션을 이렇게 프리미엄 가격이 올라가면 옵션을 덜 매도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얘는 무조건 100 중에서 예를 들면 10%는 무조건 매도한다라고 한다면은 상승일 때 무조건 10%를 매도한다라고 하면 좀 아쉬울 수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배당의 연속성이나 배당의 뭐 꾸준함은 확실하게 지켜줄 수 있겠지만 상승에서 상승폭이 좀 제한되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 고정의 또 약점입니다. 대신에 하방에서는 무조건 10% 매도하니까 사실 뭐 저는 고정보다는 타겟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몇 번 듣다 보면 여러분들 얘 또 이 얘기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미국 주식은 이렇게 연평 상승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큰 틀에서 걱정 없이 어떤 섹터들이 주도주가 있거든요. IT도 그렇고 헬스케어도 그렇고 뭐 서비스업도 그렇고 뭐 플랫폼 사업도 그렇고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뭐 메타 같은 것도 있고요. 글로벌 확장성도 크고 부가가치가 높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한국은 지금 정확히 주도 섹터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금융주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조선 아니면 배터리도 조금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좀 IT는 일단 확실히 아닌 것 같고요. 하이닉스라고 하지만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TSMC 떨어지면 같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장성의 한계가 좀 있는 그런 사실은 약간 하청업체 그런 느낌이고요. IT 쪽에서도 좀 약간 제한되어 있어서
3%밖에 상승하지 못했었는데 지금 갑자기 오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코스피가 진짜 5천 가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자, 결국 상법 개정안 때문에 주가가 좀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펀더멘털은 달라진 게 없거든요. 대통령 바뀌었다고 해서 주가가 5천 갈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면 일단 1년 뒤부터 시행을 합니다. 공포된 날로부터 1년 뒤니까 일단 시간 좀 남았습니다만 남들이 다 상법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할 때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YTN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걸 살펴보면 이사 충실 의무 확대가 이 네 가지가 전부예요. 이제 회사와 주주로 바뀐다. 그래서 주주를 위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 이사라는 것이 보통 회사에서 임원들 은퇴하고 나서 다시 이제 그 회사나 아니면 뭐 친구, 지인 보통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크게 효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투표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관으로 배제 가능했는데 이제 배제 금지한다라는 거예요. 10명의 이제 주주가 있으면은 실제로 이제 이사를 3명 뽑는다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이사 하나당 한 표 이런데 내가 3표를 가지고 있으면 이 한 사람한테 몰빵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액 주주들이 힘을 합치면은 각각 3표씩 들어오니까 한 명을 목표로 다 몰아버리면은 이사 한 명은 적어도 4편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집중투표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뭐 이런 거 있는데 사실 이런 건 마음먹으면 어떻게든 다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고요. 전자투표제는 조금 다른 의미일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이사회 의결로 전자투표를 실시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의무다라고 해서 바빠서 주청에 못 가더라도 뭐 우편으로 투표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전자투표가 가능해지게 한다면은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자사주 얘기입니다. 자사주 얘기. 자사주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사실 있어요. 이게 제일 까다롭거든요. 지금 보면 이 대통령이 지금 내일 총수들과 간담회를 한다는데 이 상법 개정안을 말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총출동한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재계 총수들이. 근데 이때 직접 만나기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냐면은 자사주라고 하는 것이 일단 매입하든 소각하든 둘 다 증권시장에서는 보통 호재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자사주는 호재일 경우들이 큰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 보통 이제 자사주라고 해서 회사가 남는 돈으로 지네 주식을 산단 말이에요. 한 30주를 사요. 그럼 보통 이제 총수들이 10주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40주는 철밥통으로 무조건 회사의 우호적인 지분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자사주 상법 개정안에 자사주를 소각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하라는 게 30주를 없애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10주밖에 없어요. 이 회사의 입장에서는. 내 주식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자사주 30주는 무조건 내 우호 지분이었는데 돈 남은 걸로 그걸 왜 사? 그거 팔고 주주 가치를 제고해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보시면 롯데도 마찬가지로 40% 들고 있는데 자사주가 30%, 70%가 지낼 거니까 절대로 다른 일반 주주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두산도 40% 지분에다가 자사주 17%니까 57%. 다 비슷합니다. SK 다르잖아요. 다 50% 다 지들 거고요. 높은 분들 거고요. 현대 마찬가지입니다. 40% 이상, 70%, 47%. 삼성도 마찬가지, 50%. 그러니까 자사주 없애라라는 거거든요. 자사주 없애라. 철밥통 없애라라는 건데. 과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거의 재벌 해체까지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러면 이제 개인 주주들의 뭐 약간 소송권이나 아니면 이사들도 개인 주주 편이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 난장판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 같으면은 제가 재벌이면 안 할 것 같습니다. 반대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너무 지금 코스피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보다는 코스피를 투자하시면서 이제 위클리 커버도콜 같은 것, 뭐 배당에 대한 세제 혜택도 있고 그리고 하방이 좀 제한되면서 상방도 제한되긴 하지만 뭐 박스권 안에서는 아주 엄청나게 ATM의 극장점을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코스피가 5천 갈 거면은 뭐 S&P는 한 10,000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으니까 뭐 누가 뭐 제 의견이 맞다라는 건 아니지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